자, 이번에 다루게 될 주제는 교통사 환자에 있어서 개호 환자, 식물인간 사지마비 같은 케이스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개호 환자에 있어서 개호비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면서도 반드시 좀 이런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개호비를 받을 수 있는 개환자의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자, 개환자 굉장히 좀 생소하죠.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통사고를 입어서 피해자 본인이 일상생활 동작을 본인이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일상생활 동작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죠. 뭐 식사를 한다든지 보행을 한다든지 대소변을 가린다든지 목욕, 위생 그냥 옷 입고 벗는 이런 행동, 일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동작 수행을 본인이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 또는 정신적인 치매에서 본인 스스로가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그 사람이 노동력을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겠죠. 이 누군가의 간병할 역할 사람이 간병을 해야지만이 이 사람의 일상생활을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노동력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손해로 되고 이 손해에 대한 대가를 개호비라는데 개호비를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은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있어서 개호가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 개호비 인정해야 된다. 이건 이론은 당연히 사고로 인해서 손해가 입었다면 당연히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 개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식물인간이나 또는 사지마비 환자, 또는 뭐 척추를 다쳐가지고 하반신을 전혀 못 쓰는 하반신 마비 환자 같은 경우, 또는 머리 손상으로 인해서 인지가 전혀 안 되는 외상성 치매 환자 같은 경우, 또는 두 다리가 절단돼서 보행이 전혀 안 되는 환자, 두 눈 실명된 환자,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간병이 필요한 그 개호비로 인정을 하긴 해야 되지만은 과연 얼마나 인정해야 될지에 대한 그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개호비용 기준이 법적으로 얼마나 인정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현행 그 보험회사의 규정에 있는 개호비가 아닌 소송을 했을 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월 개호비가 이 보통 노임 단가를 기준해 가지고 한 달에 365일을 12달 나눈 그러면 월 개호비 나옵니다. 지금 2023년도 지금 하반기입니다. 원래 이제 상반기 하반기 건설 노임 단가가 1년에 2번 바뀝니다. 1월부터 8월달까지 상반기, 9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에 이렇게 두 해 나눠지는데 매년 이제 노임 단가가 이제 상승이 되죠. 2023년 9월 1일 기준에서 노임 단가 바뀐 그 기준 단가를 했을 때 월 개호비를 보면은 그 약 한 500만 가까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한 달에 지출되는 개환자를 둔 피해자들이 지출된 비용을 대략 보면은 한 400에서 많게는 450 정도 지출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법에서 인정하는 개호비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한 사람 기준 했을 때 약 500만 정도가 인정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환자인 경우에는 500만 원 한 사람 기준, 어떤 환자인 경우에는 그보다 또 금액을 또 적게 인정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법원에 소송을 했을 때 신체 감정 의사들이 개호비에 대한 인정 기준을 삼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경석 외 여러분의 전문 교수들이 집필한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를 기준해서 개호에 대한 인정 기준을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신체 개호와 정신 개호로 나눠서 개호 요구도 개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쉽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 개호를 한다면은 몸의 정상적인 기능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이상 있는 그를 9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말하는 것, 듣기, 또는 보행, 또는 대소변, 그 다음에 옷 입고, 그 다음에 뭐 식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양치라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기준을 9가지로 기준해서 전혀 안 되는 경우, 어느 정도 되는 경우, 완전히 되는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최고 2점을 해서 9가지니까 18점이 되겠죠. 정신개호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해하느냐,
기억력, 판단력, 그 다음에 사회활동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정신적인 지능에 대한 부분을 5가지 구분해서 역시 2점씩 하면 결국 2 곱하기 5는 10점이 되겠죠. 그래서 신체교와 정신교를 합산해 28점을 기준해서 과연 이 기본적인 점수의 몇 점 정도가 이 환자에 해당되느냐. 뭐 전혀 안 되는 0점이 될 수도 있고 절반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절반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아무튼 이 기준을 요구도 개수에 대한 신체개호와 정신개호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개호에 대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물론 반드시 이 기준에서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이 책자에 있는 개호 요구도 개수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식머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24시간 아예 전혀 인지가 안 되고 24시간 목에 가래를 계속 뽑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식사를 코출을 해야 되고 또 욕창 방지를 해서 2-3시간 체위병을 해줘야 되고 여자 24시간 간병하는 사람이 잠도 자지 않고 계속해서 24시간 간병한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일반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개우 요구도 개수를 따지더라도 거의 전체를 24시간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거의 24시간 개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지마비 같은 경우도 하반신 완전히 마비됐느냐 또는 사지 완전히 마비됐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개우 시간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개우 요구도 개수에 의한 개우 시간을 평가해서 그걸 가지고 개우 시간을 감정을 하면은 궁극적으로 법원에서는 신체 감정서에 나온 그 감정의 토대로 해서 개호의를 인정하는데 그게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는 이 개호 요구되는 신체 감정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직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께서 임의대로 이 환자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감정 해신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낼 때는 법원에서 이 환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해서 개호 시간을 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보편적으로 식물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인 이상 1.5인 내지는 아주 심한 게 2인까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일반 사지마비 같은 경우는 거의 1인 개호 외상치 심해 같은 경우도 아주 심한 경우는 1인 개호 그 외에 0.5인 또는 하루에 2시간 0.25인 개호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호에 대한 기준 자체는 그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해야 될 어떤 틀에 있어서 몇 시간 개호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틀리다는 내용 이런 요구도 개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개호를 인정한다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개호의 환자의 경우에서 개호비 인정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 기준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